반갑습니다. 오늘은 웃거름 주기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텃밭에서 배추, 무, 갓 이런 것들이 잘 자라고 있죠. 지금 뭐 초반에 거름을 넣고서 밭을 만들어주고 작물을 심어서 작물이 잘 자라고 있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땅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용탈이 돼요. 밖으로 흘러내려가거나 물과 비와 함께 섞여서 많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뿌리 주변에 영양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물이 자란 중간중간에 웃거름을 보충해 줘야지만 작물이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웃거름 주기를 해볼 건데, 웃거름에는 여러 가지 뭐 액으로 된 것도 있고 고형분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난각칼슘 같은 것도 만들어 봤고, 지난 시간에 이제 퇴비 만들기를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퇴비를 만들어서 웃거름으로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액상 형태로 된 것을 옆면에 잎에 시비해 줘서 작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죠. 자, 액비의 종류는 미생물, 그 다음에 뭐 난각칼슘, 소변액비, 깻묵액비, 뭐 콩대액비, 생선아미노, 쌀뜨물 발효액,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형태의 액비들이 있고요. 고형제재로는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뭐 퇴비도 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 비료, 알갱이로 된 것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에서 실제로 넣게 되는 것은 유기질 비료이지만 그 외에 뭐 지렁이가 먹어서 배설한 뭐 배설물, 분변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퇴비 이런 것들이 다 고형제재가 되겠고요. 또 달걀 껍질 같은 것들을 곱게 빻아서 텃밭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고 난 커다란 뼈들, 뭐 돼지뼈, 닭뼈, 그 다음에 소 사골 같은 것들도 잘 말려서 구운 다음에 부셔서 아주 곱게 빻아서 텃밭에 주면 그런 것들도 다 칼슘 같은 고형분의 영양이 들어있는 제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비를 좀 알아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미생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4가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가셔서 6시 이전에만 가시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얻어서 뿌릴 수 있는 미생물들을 잘 활용하시면 실제로 땅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땅이 건강해져야지만 작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을 잘 활용해서 비가 온 다음에 틈틈이 뿌려주거나 뿌리 주변이나 잎에 잘 뿌려주면 작물이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봤던 난각칼슘, 그래서 달걀 껍질을 잘 말려서 부숴서 식초에 담가서 얘를 뭐 난각칼슘으로도 사용하고 우리가 친환경 방제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물에 1대 1000이나 1대 500 정도 희석해서 연면시비해 주시고요. 난각칼슘을 만든 다음에 거르고 남은 달걀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다시 물과 잘 희석해서 밭 주변에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를 식초에 담갔다고 해서 칼슘 성분이 다 우러나온 건 아니니까, 다 녹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밭으로 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액비인데요. 소변액비는 뭐 내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더럽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는 똥거름, 오징거름 이런 것들 다 퇴비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퇴비간이 뭐 예전에는 다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뭐 똥거름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어렵고, 사실 뭐 더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똥거름까지는 못 쓰지만 소변은 그냥 받아서 그 통의 마개를 꼭 닫아놓고 2주 이상 발효시킨 다음에 쓰시면 아주 좋은 질소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액비를 잘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깻묵액비인데요. 우리 보통 참기름, 들기름 짜고 남은 깻묵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깻묵은 물에 불리면 되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데, 물을 주면 얘네들이 다 잘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밭을 갈 때 그 밑거름으로 같이 넣어서 발효를 시키기도 해요. 깻묵은 질소 성분이기 때문에 얘가 작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영양 덩어리가 되겠죠. 근데 이런 깻묵을 물에 같이 물과 더불어서 발효를 시키면 좋은 액비가 돼요. 이 단점은 뭐냐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좀 심하긴 하지만 깻묵 액비는
정말 좋은 질소 거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보통 기름집 같은 데 가면 시장에 가서 깻묵 한 덩어리 사는데 보통 한 3,000원, 2,000원, 3,000원 주면 한 덩어리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100ml 이상, 100ml가 아니고 100리터 이상의 깻묵 액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깻묵 액비는 보통 깻묵의 양과 물을 한 5대1 정도로 같이 섞어서 뚜껑을 닫아주고, 이때 뭐 먹이로 약간의 미강이나 설탕을 살짝 넣어주면, 아니면 뭐 당밀이라는 거 있어요. 당밀을 섞어주면 깻묵이 발효하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아미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뭐 마트에 가면 생선이 다 손질된 형태로 팔기 때문에 사실 생선의 내장이라든지 머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에 가면은 바로 손질해주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은 생선 머리나 내장을 모아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선 머리나 내장을 설탕과 1대1로 잘 섞은 다음에 그 공기가 통하지 않게, 현기성이 공기가 통하지 않게 꼭 봉에 놓고 나서 한 뭐 보름 정도 잘 지나면 얘가 새카맣게 발효가 돼요. 그래서 걔는 물하고 1대1000 정도로 희석해서 밭에 주면 아주 고농도의 질소질 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발효시킨 것을 생선 아미노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시중에 가면 그 그 농자재를 파는 곳에 뭐 아미노 제제를 액으로 된 걸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런 걸 사서 쓸 수도 있지만, 보통 뭐 생선이나 뭐 게껍질 이런 것들 구할 수 있으면 같이 설탕하고 희석해서 생선 아미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쌀뜨물, 우리 흔히 뭐 집에서 예전에는 뭐 쌀뜨물을 모아서 뭐 세수를 하면 뭐 피부에 좋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쌀뜨물에 굉장히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쌀뜨물을 꼭 마개를 막아서 발효시켜서 그냥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통 한살림이나 아니면 생협 같은 데서 미생물을 팔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사서 쌀뜨물하고 같이 섞어서 발효시켜서 우리가 액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쌀뜨물을 발효하면 보통 집에서 세제로 쓰시거나 뭐 머리 감을 때 샴푸 대용, 아니면 빨래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병에다가 쌀뜨물을 한 80% 정도 받고요. 그 안에 이제 보통 미생물은 뚜껑에 한 컵 정도를 같이 넣어주고, 여기에 약간 티스푼 하나 정도의 설탕, 그리고 티스푼 반 정도의 소금을 섞어주면, 그리고 마개를 꼭 닫아주셔야 돼요. 얘는 현기성 발효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기와 접촉하는 걸 좋아해서 발효가 되는 것을 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기와 접촉하는 걸 싫어하는 걸 현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생물을 발효하거나 아니면 쌀뜨물을 발효하거나 소변 액비를 발효할 때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퇴비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걔네들은 공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호기성 발효해서 너무 꽉 막아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쌀뜨물에다가 설탕이랑 저런 미생물, 에미 같은 미생물을 섞어서 잘 일주일 정도 발효시켜주고, 중간중간에 얘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병이 부풀어 오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병뚜껑을 살짝 열어서 가스를 한번 빼주고 다시 꼭 막아주고 하는 형태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쌀뜨물을 발효했을 때 2주 안에 다 소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쌀뜨물 발효액을 만들어서 웃거름으로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웃거름을 우리가 줄 때는 보통 작물을 심어 놓고 나서 한 2주 간격으로, 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2주 간격으로 주는 게 좋고요. 액비는 물하고 꼭 희석해서 주셔야 돼요. 액비를 그냥 줬을 경우에는 얘가 거름 성분이 너무 강해서 되려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잎이 타버린다거나 누렇게 뜬다거나, 꼭 영양분이 모자라서 잎이 뜨는 건 아니거든요. 잎이 너무 타버리거나 이런 거는 너무 또 거름이 과해서 잎이 누렇게 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희석 비율을 지켜서 물과 희석해서 액비를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분의 뭐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퇴비 같은 것을 줄 때는 작물과 작물 사이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넣어서 흙으로 잘 덮어줘야지 햇볕에 너무 얘가 산화되지 않도록 작물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액비 형태든지 아니면 고형분이든지 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활용해서 작물에게 적정하게 물거름을 시비를 해주면 작물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밭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과 고형분의 제재를 사용해서 옷거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텃밭에서 옷거름 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작물들이 갓씨앗까지 다 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도 잘 자라고 있고 쪽파도 잘 자라고 있고 갓씨앗도 싹이 터서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잡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살 호미로 제거를 해주시고 밭을 좀 긁어주면 좋은데 지금 아직 작아서 마구 긁지 못하겠고 그냥 중간중간에, 그리고 쪽파 사이는 호미로 살살살살 부숴서 흙을 좀 정비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잡초를 좀 제거를 해주고요. 오늘은 옷거름 주기니까 작물과 작물 사이에 이제 거름발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거름들이 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옷거름을 줄 건데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퇴비와 같이 유기질 비료를 나눠 드렸어요. 이렇게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게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를 작물에 줄 때는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안 되고요. 한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수확하기 직전 2주는 주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2주에 한 번씩 계속 옷거름을 주시고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작물 사이를 살짝 파줘요. 호미로. 어떡하냐. 작물 사이를 살짝 판 다음에 유기질 옷거름을 조금 떠서 이렇게 작물 사이에. 소량이네요. 네, 소량.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얘가 흙 속으로 들어가도록 살짝 덮어줍니다.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비가 오거나 할 때 아니면 물을 줄 때 훨씬 더 잘 입자가 녹아서 뿌리가 흡수하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흙 속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흙 속에 넣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그냥 듬성듬성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물 사이에 하고 이렇게 소량 뿌려주고 덮어주고. 자, 이렇게 주시고 만약에 배추 사이에 옷거름을 준다 그러면 배추 사이에도 배추와 배추 사이를 파고, 그러니까 배추와 배추 사이 중간을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파고 여기에 살짝 한 주먹, 많지 않은 양을 넣고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형의 옷거름은 이런 형태로 작물과 작물 사이를 파서 주시고, 만약에 액비를 준다 그러면 뭐 소변 액비라든지 아니면 깻묵 액비라든지 아니면 뭐 미생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그냥 잎에 옆면 시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양이 많다 그러면 그냥 작물 사이사이에 쭉 뿌려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옷거름을 주고 미생물도 사용해 볼 건데 위험하니까 잠깐 닫아줄게요. 자꾸 쏟아지네요. 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미생물 옷거름을 줄 거니까 이게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뭐 효모균, 그다음 광합선균, 바실러스균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 4가지. 그래서 얘를 이 큰 조류에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종이컵 한 컵 한 200ml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분량만 넣어서, 자, 살짝 종이컵 한 컵 정도만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그냥 작물에 이렇게 주변에 넉넉하게 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너무 뭐 과다한 양은 주시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다 골고루 땅에 가도록 뿌려주고
마지막엔 항상 우리가 작물에 벌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난각칼슘 만든 거, 또 뭐 목초액 이런 것들을 섞어서 잎 뒷면에 닿게. 자, 먼저 우리가 미생물을 뿌리고 나서 이 뒷면에 이렇게 목초액이 닿을 수 있도록 잎 뒷면을 하나하나 들쳐가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잎 뒷면에 벌레가 뛰네요. 자, 이렇게 뭐 무에도 무싹에도 같이 다 주시면 됩니다. 딱히 배추만이 아니라 무도 지금 벌레들이 먹고 있으니까 남은 것들이 있다면 쪽파나 가세도 다 이렇게 주시고요. 만약에 뭐 이런 목초액을 주기 전에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배춧잎을 다 들쳐서 혹시 벌레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이면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벌레들이 아침하고 밤에 잡기가 쉽고 낮에는 조금 활동을 안 해서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은 걸 보면 있다. 여기도 똥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안쪽에 있을 네, 거야. 그러면 먹고 있다는 건데 앞쪽으로 봐봐, 선생님. 그 밑에 잘 안 쪽. 보이네요. 숨었나 봐요. 이거 어디- 뒤에 선생님, 그 뒤에 봐. 배추 뒤에 그건 뭐야? 똥이야? 똥 이 잔뜩 까만 묻혀놓고. 것도? 네, 어디 위에? 숨었어요. 어... 그래서 위에 큰 거 있나 본데? 네, 중간에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찾기가 어렵네. 여기 민달팽이 보이시죠? 이렇게 민달팽이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손으로 꼭 이렇게 잡아주세요. 지금 분명히 큰 거 있을 배추 것 잎나비 같은데. 애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맞으라. 안쪽에 있을 거예요, 안쪽에. 맨 처음. 그래서 세심하게 보셔야 가운데, 돼요. 가운데. 세심하게. 그래서 있으면 찾아서 꼭 반드시 제거를 가운데쯤에, 해주셔야 됩니다. 중앙 부분에. 안 보여요. 뭐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잠깐 숨었어. 이런. 뿌려가지고. 아니면 먹다가 딴 데 놀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어요. 배추를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밭에 오실 때마다 가능하면 배추를 다 샅샅이 뒤져서 벌레들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잎을 다 먹어서 얘네들이 자라는데 장애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일단은 벌레를 잡고 난 다음에 목초액이라든지 이런 섞은 것들을 꼭 잎의 앞뒷면에 다 묻을 수 있게 한번 쭉 뿌리고 나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잘 자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웃거름은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작물과 작물 사이를 파고 땅 속에 넣어줘야지 얘네들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